안녕하세요. 개그맨이자 성희롱 예방강사 황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활동가 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성폭력 관련 활동하고 있는 금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좀 심각한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단톡방 성희롱, 언어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언어 성폭력 문제가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크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우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해 6월 달에 남학생들이 9명이 1년 동안 무려 A4 용지 700쪽에 달하는 대화로 많이 됐다. 동기나 선후배들을 성적 대상으로 조리돌림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한 명이 내부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저는 사건이 기억나는데요. 남학생 8명이 6개월 동안 여학생들의 신체를 품평하고 심지어 본인이 과외하고 있던 초등학생 5학년 학생도 성적 대상화를 했대요. 미성년자를. 더 대박인 거는 가해자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 알면서 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내부 고발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이 있겠죠. 단톡방 사건 경우에는 내부 인원 중에 한 명이 대자보를 썼어요. 그게 뭐라고요? 제목이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라는 대자보를 붙여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문제인데요. 공기업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남자 직원 3명이 단톡방에서 동료 여직원 2명 외모를 성적으로 굉장히 품평을 하고 성희롱하는 글을 수십 차례 주고받았었는데 피해 여직원이 이거를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어요. 가해자들은 해임당하고 감봉당하거나 정직당했는데 정작 피해자분은 그 기업을 이제 그만둬야 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러한 문제를 비판해야 하는 기자들마저도 그랬으니까 말 다 했다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우연히 대화방을 발견을 하고 제보하면서 이게 알려졌는데 해당 가해자가 사과한답시고 쓴 사과문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아이고. 또 뭐라 그랬어? 함께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남고 동창 같아서 여자 얘기도 하게 됐고 잘못이라는 죄의식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됐었어요.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성적 대상화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진화하고 있냐면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도 이제 단톡방에서 여자애들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그다음에 외모 품평해서 순위 매기고 이런 걸 한대요. 이 초등학교, 중학생, 대학생부터 강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공직자, 이러한 사건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기자까지 생각보다 정말 엄청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단톡방 내 성폭력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단톡방이 가진 특성 때문에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당사자들도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일상생활을 막 하게 되는데요. 뒤에서는 내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나중에는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분노감 같은 나쁜 감정을 갖게 돼서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공론화를 한 이후에 오히려 개인의 신상이 밝혀진다거나 가해자로부터 협박 혹은 합의를 요구받는 일도 있고요. 가해자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2차 피해를 받기도 하죠. 이 단톡방 언어 성폭력의 메커니즘도 기존의 성희롱, 언어폭력과 다르지 않네요. 오히려 모바일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매체를 사용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휘발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범죄의식 없이 너무나 쉽게 저지르지만 누군가 쉽게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특성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인맥들이 매우 폐쇄적인 틀 안에서 폭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발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인 관계이니까 이게 문제 제기하는 것도 더 힘들죠.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단톡방 언어 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폭력적이고 간음증적인 시선이 문제라고 봐요. 이성을 대상화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음주가 면책사유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처럼 성폭력에 관대한 사고나 왜곡된 남성성이 문제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면 그럴 수도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예민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이런 단톡방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과 이 동조하는 사람 혹은 묵인하는 사람으로 가해 양성을 나눠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단톡방 안에 있으면 문제라는 건 알면서도 침묵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속에서 나와 친한 친구들, 지인들한테 그만해, 너 그거 성희롱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와 힘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근데 또 불가능한 건 또 아니라고 봐요.
경우에는 주식 투자 동아리 남학생 5명 중 1명이 잠자는 여학생을 불법 촬영해 대화창에 올려놨을 때 다른 1명이 신고감이다 이런 식으로 주의를 주기도 했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방관과 묵인 속에서 폭력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그 항변도 나와요. 사생활 아니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막말로 행동으로 옮긴 것도 아닌데 웬 오바들이냐,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다, 이런 그 말도 안 얘기를 합니다.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게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도 외면을 하고, 그런 부당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그냥 재미로 지인들끼리 서로 끈끈하게 유대를 다지는 과정으로 치부를 해버린 거죠. 단톡방 속 내용이 어디로 어떻게 유포될지도 모르고 잘못이라는 걸 알 텐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공론화가 돼도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는 거에 실패를 하고 있어요. 학칙상 징계위원회 구성은 가능하지만 구체적 처벌 규정이 없고요. 가해는 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되는데 처벌은 정말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부 고발을 했던 처럼 더 이상 반감만 하지 않고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내부 고발자 혹은 의식 있는 남성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다음 세대 여성들이 부디 이런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톡방 성희롱? 말도 안 된다. 그런 일 있었어?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구조적이고 법적인 해법과 생각의 변화가 개인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침묵하는 다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디 방관과 묵인을 하지 말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좀 인용할까 합니다. 폭력은 행해지고 칭찬되고 묵인된다. 행하는 자는 극소수이고 칭찬하는 자는 소수이고 묵인하는 자는 다수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다. 폭력은 다수의 묵인 속에서 비로소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뭐 한마디씩 좀 해주실래요? 네,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첫사람, 그게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또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니까 일상에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여성 인권이나 아니면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 차차 해결이 되면서 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